2021년도 3월 6일 날 실시한 경찰 공무원 1차 영어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에 따르니까 2,907명을 모집을 하는데 46,687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16.1대의 경쟁률인데 어쨌든 시험 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그 내용 설명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쭉 그동안의 흐름을 보니까는 그 문법은 거의 나오는 유형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독해는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영어 독해 뭐 이런 데서 다 그대로 출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고2 모의고사 문제도 이제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새롭게 어떤 외국의 원서나 이런 논문 자료를 통해서 만들지 않고 우연의 일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그냥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오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를 찾는 문제인데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어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휘는 보통 이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시사적인 어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관심을 좀 갖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좀 고난이도 어휘 문제를 좀 같이 병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he went to the office to explain her predicament 하면은 이거는 곤경이란 뜻입니다. 곤경, 어려움.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단어는 difficul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polite란 단어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레마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답의 3번에 있는 콘드리, 이것도 곤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곤경에 처해 있다면 in a fix란 단어도 이거 출제가 가능한 문제니까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in a quandary 하면은 이거는 곤경에 처해 있는 이런 얘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못하는 이런 거 좀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complacency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기 만족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complacent란 단어를 씁니다. 자기 만족의 이런 개념이고 sagacity 하면은 이거는 총명함을 뜻합니다. 총명함. 자, 그 다음에 이거 형용사 형태가 보통 sagacious란 단어인데 이거는 현명한, 총명한 이런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exposition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expo 있죠. 그 대전 엑스포에 그 보통 이제 박람회 같은 걸 얘기하죠. 설명회나 어떤 전시회를 exposi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after broadcast 방송 이후에 we were inundated with 하면 we were flooded with 이런 개념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넘쳐난다 그러냐.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추가적인 더 많은 정보를 대한 요청으로 우리는 넘쳐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be inundated 하면 inundate 하면 넘쳐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ith 이렇게 수거적으로 보통 쓰이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overwhelmed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wamped 원래 늪지다라는 뜻인데 그죠? 그래서 flooded라는 단어도 역시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inundated with 하면은 overwhelmed, swamped, flooded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lackmail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공갈 협박이라는 뜻입니다. 공갈 협박하다 이런 뜻이죠. nurture는 우리가 양육하다, 육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육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독해 나올지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nature는 자연이지만 그 다음에 nurture 이런 표현이 이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선천성 대 그 다음에 후천성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nurture라는 개념이 환경과 관련된 후천적인 요인이고 선천적인 요인은 natur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renounce 하면 포기하다 뭐 이런 개념이죠. 포기하다. swamp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She has very eclectic 하면은 eclectic taste in literature 문학에
eclectic 하면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eclectic 하면 절충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절충적인. 그 다음에 다방면의 이런 뜻입니다. 다방면의 다양한 이런 게 이게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clectic approach 하면 다양한 접근법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they played 자 eclectic mix of party music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는 파티 음악을 연주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diverse 다양한 이거의 명사형은 diversity 다양성이 되겠고요. intrepid 하면 많이 나오는 단어죠. 용감한 이런 뜻입니다. placid는 평온한 이런 뜻이고요. 단어는 어렵긴 하지만 상당히 좀 좋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차분한 이런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tranqui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serene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조용한 차분한 이런 뜻. 비자는 이상한 이런 뜻이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자, 4번에 보면 he was blank in his use of word.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그럼 굉장히 어떠했다 이런 뜻이죠. 이 책은 describe 묘사하고 있다. 그의 여행을 아주 상세하게 in detail하게. 그러면 상세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꼼꼼한 이런 뜻이 되겠죠. meticulous 하면 꼼꼼한 이런 뜻입니다. 꼼꼼한. 굉장히 꼭 알아야 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auspicious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서로운, 길조의 이런 뜻입니다. 길조의. 좋은 징조의. sedentary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앉아서 하는 sedentary work란 단어 많이 쓰이고 oblivious 하면은 oblivious 망각하는 이런 뜻이죠. 망각하는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뜻인데 이 oblivious는 이걸 좀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독해를 하려면 oblivious of라는 전치사 같이 쓰인다는 거 무엇을 잘 망각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he blank opposition to the opposition을 항상 to가 붙게 되겠죠.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죠. lawyer 변호사는 또 뭐라고 했다. There were no direct evidence against Mr. 이반에 대해서 불리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말했다는 내용이나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appease 하면은 달래다 이런 뜻이죠. 회유하다 이런 뜻이고요. intrigue 하면 호기심을 주다 이런 뜻이죠. reiterate 하면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다 이런 얘기죠. 반복적으로 설명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텔리하면 원래 TALY인데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집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텔리는 명사로서 집계란 뜻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계란 뜻을 씁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총계를 내다 이렇게 하든가 이럴 땐 타동사가 되고 자동사가 될 때는 부합하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거는 tally with와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tally with.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only 6번에 보면 어법 문제인데 항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only가 나온다고 해서 도치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걸 잠깐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only 다음에 그냥 명사가 나올 때는 그냥 동사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고 이게 주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only 다음에 수식어구가 나올 때 수식어구라고 하면은 이제 부사라든가 부사구나 부사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자 문장이 도치가 됩니다.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본동사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only가 나온다고 해서 도치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only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도치가 안 됩니다. only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 등이 나올 때 이럴 때만 도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도치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도치가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he constantly 부사는 무조건 해석할 때 가로를 묶으세요. 그는 느낀다. 끝없이 느낀다. he has to prove himself to 하면 스스로를 입증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틀린 데 없고요. keep은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keep 다음에는 자 잠깐 이거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 동사는 항상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구문에서 목적격 보호가 돼서 목적격 보호와 목적어의 관계는 항상 주술 관계가 있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형용사나 과거분사나 현재분사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과거분사, 현재분사는 그냥 형용사다 보시면 되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적일 때는 pp를 쓰고 능동적일 때는 ing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의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를 이게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되니까 이럴 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부사가 절대 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놓으세요. 이번 시험은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아주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비밀로 노출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개인적으로. 자, 근데 information은 불가산명사죠. uncountable. 그러니까 s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합니다. by the time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오늘 여기 잘 공부를 해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by the time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절 부분이 주어 플러스 과거 완료가 나와야 돼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y the time이 자, 주어 플러스 현재 동사가 나올 때는 여기가 반드시 주어 플러스 will, have, pp라고 하는 미래 완료가 와야 됩니다. 미래 완료.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 토익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럴 때 by the time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돼요. 뭐뭐 했을 때. 그다음 by the time이 되면은 뭐뭐 할 때쯤 되면 뭐뭐 할 때쯤이면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쉽게 말해서 시간 관계에서 예문을 다 들어주긴 어렵지만 by the time we got there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돼요. 자, 도착했을 때 the game had already begun 하면 게임이 이미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by the time we arrive at airport 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자,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법을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y the time we arrive at airport 하면 이럴 때 we will arrive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가 공항에 도착할 때쯤 되면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 줍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 주게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시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he will already have left for New York. 그는 이미 뉴욕으로 떠나고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완료되는 내용이 되겠죠. 항상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런 얘기죠. 그는 그 나라로 떠났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 had left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다음번에 반드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보면 He didn't turn on the light. last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last는 should인데 이거는 자, 이럴 때 last는 for fear that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해 뭐뭐 하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또는 뭐뭐 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자, 뭐뭐 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아기를 깨우지 않도록 이러네요. last가 나오면 항상 last 다음에 should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시고 이 last는 부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ot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깨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 다음에 convince that 분사구문이죠. 그 다음에 주어가 주절이 나오면 항상 분사구문에 생략된 주어는 주절에 있는 주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걸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그가 실수를 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As he was convinced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절을 써주면 되겠고요.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자, 분사로 만들 때 비동사는 같은 시제일 땐 생략 가능하니까 convinced that만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수거 형태로도 좀 알아놓으세요. be convinced that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데디아를 확신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of 다음에서 명사나 명사구가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디아를 확신하다, of야를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apologize는 자동사니까 to가 나와야 되겠고 자, we hope Mr. Bar will run은 여기서
자, 운영하다 이런 뜻이죠. 운영하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운영하다. as it can, 가능하나 이런 얘기죠. as possible로 바꿔줄 수 있고, 자, 가능하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부사가 돼야 되겠지. 자, efficiently 이렇게 부사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부사는 뭘 수식해줘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준다.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문장 전체.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해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시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부사는 절대 보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도 참조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statistics 하면 이건 보통 이제 이것이 학문의 이름으로 쓰일 때는 통계학이 되겠죠. 통계학이 될 경우에는 항상 단수 동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 수치란 뜻으로 쓰일 때는 복수 동사를 받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것도 돼요. 그래서 통계 수치는 보여주고 있다. 이걸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50% 부분을 나타내 주죠. 부분을 나타내는 것들이 나오면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 동사가 옵니다. 복수 동사. 그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오면 단수 동사가 오게 돼 있어요. 요 룰들 잘 알아놓고. 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뭐 몇 퍼센트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majority 같은 거 대다수, 그 다음에 the rest 나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분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the majority 같은 거 다수, 나머지 분수 이런 것들, 또 뭐 그 외에도 뭐 most, 뭐 all, some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of 다음에 복수명사면 복수동사, 단수명사면 단수동사 이런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business가 복수이기 때문에 fail이 복수동사가 되는 거죠. 모든 신생 사업체들의 50% 정도가 첫 해에 문을 닫는다,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적절하지 않는 문제죠. They saw house. 그들은 집을 보았다라니. 어떤 집이냐면, 위치는 잠깐 요거 관계되면서 잠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독해가 또 많기 때문에. 자, 이 대시나 위치가 나올 경우에는, 대시나 위치가 나오면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명사나 명사구가 선행사가 돼요. 그러면 뒤에가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라고 치면 이 주어가 앞으로 가면은 주어가 없게 되겠죠. 목적어가 앞으로 갈 때는 목적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주어가 없고 할 때는 이게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되면서하고 선행사는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갈 때는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목적격 관계되면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시나 위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는 whose가 돼야 되겠죠. whose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보았다 그러면 이 집의 창문이 다 깨졌다 이런 얘기죠. 창문이 다 깨져버린 집을 보았다. 그러니까 1번이 8번에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고, What do you say to 다음에는 ing가 나와야 되겠죠.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입니다. despite 보면 이것도 접속사와 전치사와 관련돼서 나오는데, in spite of 이런 거는 전부 다 이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though나 although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비록 뭐뭐하지만 뜻은 똑같지만 이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주어 동사와 같은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espite, in spite of는 전치사니까 다음에 명사나 명사고, thouggh나 although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는 접속사다. 참고적으로 같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try ing는 이건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이거 같이 알아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안 돼. 야, try logging 하면 시험 삼아 한번 로그인 해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물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혼합가정법입니다. 앞에가 if, it, had, not, pp가 되죠. had, pp.
자, 그 다음에 뒤에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이럴 때 혼합가정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반드시 단서가 나옵니다. 과거부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같이 쓰인다. 현재부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가정법 과거가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 문제는 거저먹기예요. 부사의 형태만 보고도 과거, 이 형태는 had pp지만 이것은 과거의 사실을 반대하기 때문에 과거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과거의 조동사 과거지만 현재의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밤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도로는 지금 아주 질척거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부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가정법 과거 완료다. 현재부사가 나오면 반드시 가정법 과거와 같이 쓰인다. 이걸 가정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이것만 알면 웬만한 가정법 문제는 이거에 근거해서 혼합가정법이 나오기 때문에 답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을 묻는 내용인데 혼합가정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혼합가정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가정법에서 여기도 또한 가정법이 나오고 있죠. 가정법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런 문장이죠. 원래 If you should 가정법 미래입니다.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법 문장에서 if가 생략되면 문장이 이와 같이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언제든지 접촉을 해라. 컨택은 완전 타동사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누구누구와 접촉하다. 컨택트 with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1번이 자 완전하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ould rather A than B 구문이죠. 여기 would rather 다음에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고 than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to를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B 하기보다는 차라리 A 하는 편이 낫다 이런 뜻입니다. B 하기보다는 A 하는 편이 낫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팀 매니저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부정문이죠. 부정문이 나오면은 이 so 동사 주어는 긍정문일 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neither나 neither가 no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nor. 자, 근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자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자, I don't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으면 nor does he. 그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이럴 경우는 neither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neither가 쓸 경우에는 앞에 and나 이런 것들을 접속사로 써줘야 돼요. 이거는 부사로 사용됐고 이거는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마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no아만 정답이 되고 neither는 접속사와 함께 쓰여야지 문장을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문일 때는 자 부정문이다. 앞에가 부정문이야. 부정문이 나오면 nor 자 그죠? 동사 주어 이런 관계입니다. neither 이런 관계고 그 다음에 긍정문이 나오게 되면은 so 동사 주어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뭐하지 않다 주어도 역시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고 뭐뭐하다 주어도 역시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정문이기 때문에 so를 no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neither를 쓰면 안 됩니다. neither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이 없어서 접속사와 더불어 쓰이거나 세미콜론을 쓰거나 점을 찍어서 완전히 문장이 끝나고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행 중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은 컴마로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잠깐 지우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려면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영어 문장은 이 구조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 한 문장에는 동사가 반드시 한 개뿐이다. 오로지 한 개뿐이다. 이거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동사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and나 but과 같은 접속사 이렇게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이어줘야 됩니다. 주어는 같으면 생략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지만 이게 동사 1, 동사 2가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또 이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은 이렇게 문장과 문장은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로 이어지는데 만약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없을 때는 준동사로 문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준동사라 하면 분사 구문을 뜻하겠죠. PP도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ing 구문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여행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some of them이니까 이 them을 자 whom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some of whom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자 some of them을 만약에 쓰시게 되면 이걸 분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becoming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his friends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거 잠깐 지워보면 이거는 결국 some of whom 이렇게 되겠죠. 그들 중 일부는 became his friend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주게 되면 and some of the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became 이렇게 해서 his frien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의 절과 완전한 문장은 완전한 한 문장 안에는 동사가 반드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를 이용한다든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야지 동사가 두 번째 동사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없으면 이와 같이 분사구문이 나와야 됩니다. 준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은 두 개의 문장과 문장은 컴마로 연결될 수 없다. 굉장히 잘 알아놓으세요.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는 뒤에 문장을 연결해 주려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나 준동사를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려면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 동사는 준동사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Wow, look at that. 저걸 봐라. look 다음에는 자 형용사 보호가 나와야 됩니다. 부사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내가 한번 먹어봐도 좋을까? 그러는 게 맛있어 보이니까. I'm afraid not. 이건 언제 쓸 수가 있죠? I'm afraid not 하면은 유감스럽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는 그러지 않을 것 같군. 뭐 이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것 같냐? 그러면 I'm afraid not.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파스타 솔트 관사 반드시 붙어야 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금 좀 건네줄래? 그랬는데 생뚱맞은 그저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이럴 때는 뭐 그래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Have you ever seen?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 휴대전화 봤냐? 냉장고 좀 확인해봐. 그 냉장고에 너가 그 휴대전화를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놓았던 그 냉장고를 한번 지난번에 거기다 두었던 냉장고를 한번 찾아봐 이런 얘기야. where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놓은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썼습니다. 자, I am full 하면 무슨 말이야? 배가 무지 부르다. I am enough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I am full 또는 I have eate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eaten my fill 내가 먹어야 될 분량을 충분히 다 먹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re you going to pass the cheesecake? 그렇다면 너 치즈케이크를 먹지 않겠다는 걸리겠다는 얘기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11번의 독해를 보는데 이 11번의 독해는 그 작년에 수능 특강 완성의 10번에 나오는 영어의 수능 완성 입에서 수능 특강 완성의 영어 10번 문제가 되는데 10강에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은 지식자본의 특성이 소재가 되겠습니다. 소재는 자 지식자원의 특성이라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면서 이제 EBS 연계 교재를 쭉 올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 자원의 특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식은 그 물리적인 자원과 다르게 고갈되거나 나누어지지도 않고 그저 그 누군가가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갈고 있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빨리 한번 볼게요. 자, 지식은 이렇게 하이픈이 나면 동격이죠. 인간의 혁신의 산출물인 지식은 동격입니다. 아주 고유하다, 독특하다는 얘기죠. 모든 자원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 지식은 이런 얘기야. 지식은 또한 물리적인 자원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정보 자원이다. 이런 얘기야. 자, where,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while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자원들이 자, 고갈된다는 얘기죠. 사용에 의해서 고갈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거죠. 공유함으로써
나누어지는 반면에 지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다르다. 자, 바뀌는, 자, 부서지거나 마모될 수는 있지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뀌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러니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지식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keep on working, 계속 작동을 하죠. 바뀌는 단지 한 장소와 한 때에만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디자인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역시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바뀌에 대한 디자인은 공유될 수 있죠. 무한히 많은 수의 사람들과. 아까 바로 10번에서 다뤘던 문법 문제가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어와 동사와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이걸 접속사를 이용하면 and all of them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ll of them 다음에 분사를 이용하게 되면 all of them benefiting from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지식이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이 디자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바퀴에 대한 디자인은 결국 지식에서 나오고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디자인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될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디자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는 따라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승자 독식의 그런 원리가 되겠죠. 승자 독식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한쪽이 모든 걸 얻으면 한쪽은 다 잃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한쪽의 플러스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쪽은 손해가 보기 때문에 이득과 손해의 총합이 항상 제로가 되는 상태가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사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제로섬 게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원리와도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과 한 국가의 이득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해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by ing죠. 뭐뭐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창출해냄으로써 우리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모든 우리를 지구상에 있는 이들을 뭐뭐 하면서도 그 누구도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얘기죠. impoverish 꼭 알아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난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knowledge 하면 지식은 play by rule 하면 어떤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다양한 규칙에 따라 지식은 작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뭐과 다르게 different 하면 from을 쓰기도 하지만 than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알아놓으세요. 자, 물리적 자원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격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다르게 작동하는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지식을 이런 얘기죠. 자, inherently 하면 아주 몹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풍부하게 그 지식을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규칙을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1번에서는 자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죠. 자,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자원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얘기고 이런 문제를 풀릴 때는 항상 그 반복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집중을 하면은 굉장히 답을 많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식과 아이디어와 디자인과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글의 제목과 요지로 연결되고 그것이 빈칸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12번. 조금 쉬운 거는 쭉 건너뛰도록 할게요. 12번에는 자, 이것은 그 올해 그 EBS 수능 특강의 영어 독해 1강의 7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소재가 서로 사람들 간에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이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을 지닌 사람들이 조직을 이룸으로써 더 큰 힘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사람들 간에 서로 다름을 서로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value 하면 소중히 여기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increasingly를 번역하실 때는 이건 점점 더 이렇게 항상 번역해 주시면 돼요.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다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설령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당신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 작은 마을에서 조그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if가 이끄는 부사절이 되겠죠. 당신은 자, 대대로 알게 된다. There is increase. 점증하는 많은 수준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야? 당신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자,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키 크고 뭐 등등의 부유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당신은 place more value on이죠. 뭐뭇에 가치를 두다, 뭐뭇을 높이 평가다 이런 수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자, 뭐뭇에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one over the other야. 둘 중에서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the other이기 때문에 A든 B든 어느 하나보다도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더 많은 가치를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전체를 형성하려면. 그것이 바로 시너지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전체는 뭐뭐 이상이다 라는 얘기죠. 개별적인 부분의 총합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해라. 소중히 여겨라. 따라서 it may take some initial adjusting for all party. 파티는 당사자란 뜻입니다. 모든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처음에 초기에 적응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it pay up이란 단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이익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득이 된다. 무지무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homogeneity 동질성은 과거의 일이다. 이제는 더 이상 동질성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heterogeneity면 이질성이죠. 이게 이질적인 거고 이건 같은 것이란 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질성은 has proven its value. 가치를 입증해 왔다 이런 얘기죠. 더 많은 두뇌,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관점, 보다난 해결책, 그 다음에 커다란 결과물, 그 다음에 창의력, 그 다음에 이해력의 증가, 이러한 것들과 같이 많은 가치를 여기서 이질성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some of the advantage of embrace, 포용하답니다. 받아들이다. 더 팩트와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항상 동격입니다. 자, 이 배럴, 통 안에 들어있는 모든 청어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이점들 중 일부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통 안에 있는 청어가 다 같진 않다. 그죠? 그 다음에 이질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저것 가치가 다 다르게 굉장히 다양성에 대한 얘기고 차이점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성과 차이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value란 단어와 같이 생각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르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13번. 자,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그 2016년 11월 문제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문제 2016년 11월 고2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40에서 41번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자, 일단은 웜워터, 따뜻한 물이 자, 차가운 물만큼 그렇게 자, 용해된 산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모든 물고기 종의 제한적인 요인들은 자, 용해된 산소의 그런 양인 것이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죽기 때문에 용전 산소가 되는 거죠. 물속에 용해된 산소의 양이 종들에 있어서 제한적인 요인이에요. 이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흐르고 나무가 쭉 늘어선 산 개울가에서는 그렇게 용해된 산소의 양이 굉장히 많게 되겠죠. 그래서 제공하게 되는 거야. 우호적인 환경을 송어에게. 자, 그리고 as the stream, 강물이 계속 산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그 경사면의 가파름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rapid, 그 물살이라고 하면 되겠죠. 물살이 훨씬 더 적은 물살들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result,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아주 굉장히 센 물살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 물이 보통 자, 그 바위에 부딪히면서 산소화되는 그러한 급류, 이건 급류라고 할게요.
그러한 급류가 굉장히 없어지게 되니까 산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자, 강물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카노피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숲이나 나무가 그 산의 개울가에가 막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위에 우거져 있죠. 그걸 카노피라고 그래야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항공사진에서 밑을 내려볼 때 나무 숲으로 우겨진 그 나무 모양을 카노피라고 하죠. 자, 이 강물 위에 있는 나무의 카노피가 자, 좀 굉장히 얇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햇빛이 강물에 도달하도록 해주게 되고 강을 따뜻하게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강물이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강물은 찬물보다 용해된 산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리게 흐르고 따뜻한 강물은 포함하고 있죠. 산소를 훨씬 더 적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빠르게 움직이는 차가운 물보다.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라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4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자, 여기 유효성, 그 효과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유효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effective하다, 효과적이다 하면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이런 어떤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 달성의 효과성이라고 보고 유효성이라고 보고 이건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효율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given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given은 뭐뭇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뜻입니다. 뭐뭇을 감안해 볼 때. 자, 제한된 자원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 유효성은 효과적임을 가리키죠. 유효성은. 자, 유효성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distinguish between A and B입니다. A와 B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질 때는 항상 단수 취급해요. 뭐뭐 이상이다 그러냐. 의미론에서의 어떤 의미론의 발휘 이상의 것이다 그러냐. 의미론, 그죠? 언어학적인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용어, 즉 유효성과 효율성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계는 무엇을 제시하냐면 매니저들에게 자, 끝없는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이 유효성은 인텔 수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수반하다. 자, achieving stated objective 하면 자, 기존에 어떤 딱 규정된 목표를 즉시 달성하는 일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유효성이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winging, sledgehammer against the wall, 벽에다가 대고 슬래지, 대형 해머를 휘두르는 것이 자, 이 전체가 이제 또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would be an effective way, 효과적인 예를 들어서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야. 아주 bother some이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귀찮게 하는 파리를 죽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enter the picture 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긴 한데 enter the picture 하면은 이것은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것이 이 상황에 등장하다 또는 두드러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언제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냐면 이 자원이 어떠한 자원이냐면 필요한 자원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이게 주어입니다. 자, are weighed against 뭐뭐가 비교되는 거죠. What was actually accomplished.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해야 돼. 여긴 주어가 없고 선행사 없죠. 그래서 what이 돼야 되죠. 실제로 성취한 것, 달성한 것. 여기서는 결국 뭐예요? 파리를 죽인 행위가 되겠죠. 파리를 죽인 것과 그 다음에 파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자원, 이 자원이 큰 해머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비교될 때 효율성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although sledgehammer, 이 대형 해머는 자, 파리를 죽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도구이긴 하지만 굉장히 하이리는 매우 이런 뜻입니다.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자, 낭비된 노력과 그 다음에 아주 박살난 벽들이 고려되어졌을 때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take A into consideration 하면, 자, 이렇게 되면 A를 중요시 여기다 고려하다. account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를 고려하다 이런 뜻도 되고, 또는 중요시 하다 이런 두 가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어가 주어라 수동태가 된 경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여기 fly sweater 하면은 파리채가 오히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한 마리의 파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이 가장 정답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제한된 자원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유효성만으로는 효과적인 거, 유효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두드러지는 게 드러나게 된다 해서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부터 쭉 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내용이죠. 자, 15번 보면은, 자, 보면, 일단, one of the most surprising discovery in recent years, 최근에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이게 주어가 되겠어요. is가 동사고, 대디하는 보호가 되는 명사들이죠. 자, 이건 대뇌 피질입니다. 대뇌 피질이란 뜻인데, 이 대뇌 피질을 좀 알아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대뇌 피질은 보통 이제 우리가 대뇌라고 하는 뇌는 머리의 가장 윗부분에 가장 크게 있는 이렇게 소곱창처럼 생긴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고등사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뒤통수 아래쪽에 보면 작게 소뇌가 있어요. 이 소뇌는 보통 이제 운동이나 균형 감각을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좀 규모는 작은데 여기 소뇌에 뉴런이, 신경 전달 물질인 뉴런이,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이 가장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뉴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뇌 피질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 결국 뭐가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숫자는 좋지만, 작지만 여기에 많은 신경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소뇌를 설명해 주고 있죠. 몰려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영역에 뇌의 아래쪽에 있는 두뇌의 뒤쪽에, 뒤통수 아래쪽이 되겠죠. 셀레벨럼 하면은 이거는 소뇌가 되겠습니다. 소뇌라고 알려진 곳에 이곳이 바로 운동을 통제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만 좋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여기 보면 신경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워는 연결의 어떤 양의 질에 이렇게 달려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다음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여기 바로 어느 정도로 이제 부분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신경 전달물질의 뉴런의 단지 5분의 1만이 발견되는 것이죠. 대뇌 피질의 나머지 영역에. 근데 이것을 우리는 associate의 목적어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높은 수준의 사고와 우리가 연결 짓는 두뇌 피질이 되겠죠. 두뇌 피질의 나머지 영역에서, 자, 5분의 1 정도의 뉴런이 5분의 1밖에 발견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주어진 문장이 되겠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보면 복잡한 정신적, 즉 우리가 사고와 관련된, 사고를 수반하는 복잡한 정신적 과정이 결국 많은 처리 과정들을, 프로세서를 가짐으로써 얻어줄 수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서 문장이 이제 전환되고 있죠. 그렇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연결의 양이다, 이런 이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의 많은 성과와 관련된 문제의 이와 같은 경우에 이처럼, 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또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연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이거는 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정답을 1번으로 쉽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16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16번. 자, 이 16번은 2020년 수능 특강 영어 9강의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함으로써 외로움과 자존감 부족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외로움과 자존감의 부족은 결국 가장 분명한 컨디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세요. 이것은 어떤 질환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컨디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저질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저질환을 영어로다가 이제 underlying condition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도 역시 underlying condition 이렇게 얘기하듯이 컨디션은 질환, 질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질환은 좀 더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수동태로 어떻게 함으로써 동물과 반려동물과 함께 삶으로써 be alleviated 하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들과 함께라면 홈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물들 주어이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주고 산책을 하다 보면 그리고 더 쉽게 해준다는 얘기죠.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쉽게 해주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애완동물을 고양이를 소유한 사람들은 보통 서로를 쉽게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투부정사 앞에 for가 나오면 고양이들이 이웃 정원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수가 있는 일이 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이 또 서로 고양이를 돌보는 의무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것 자체가 자, 당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애완동물을 갖다 오면. 그래서 동물을 돌보는 일은 결국 당신에게 뭘 상기시켜 주냐면, however 다음에 형용사, 주어, 동사, 양보부사절이죠? 아무리 당신이 하찮게, 아주 굉장히 로우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찮게 느낀다 할지라도 당신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상기시켜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하고 싶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죠? 고양이에 먹이를 주고 산책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매일매일 하는 일상적인 이러한 일들이 결국 이것은 이걸 꾸며주는 겁니다. 반려동물이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물 생물체들과의 일상적인 그러한 일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게 빈칸으로 실질적으로 수능 완성 문제에서 빈칸으로 나왔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겠어요. 자, 17번도 이거는 그 2014년 9월 모의고사 문제 23번 문제가 되겠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people expect to see someone again, 누군가를 다시 볼 것으로 기대하게 되면 그들은 더욱더 뭐뭐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보입니다. 매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죠. 자, 그 개인의 행동에 상관없이 뭐뭐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more than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미래에 인터랙션 하면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미래의 어떤 교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고 말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미래의 이러한 그 기대감은 결국 사람들이 자, look for positive quality, 긍정적인 어떤 특질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서 뭐뭐 하도록 그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미래에 또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보다는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또 높여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 보시면 motivate가 동사 1이고 이게 동사 2가 됩니다. 이것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능성과 that은 동격의 접속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자, 발견하게 돼. 개인들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7번에 보면은 여기 정답이죠. 근데 반대로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자, 그들이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어떤 사람과 서로 교제를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들은 뭐뭐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저 긍정적인 특질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때요? 디프레싱, 우리에게 우울감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기분대, 뭐뭇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이, 자, 그들을 또 저기 앞으로 미래의 교제에서 또 잘 그 사람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얘기죠. 정말로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뭐뭐 하도록 동기가 부여된다 이런 얘기죠. 부정적인 특질을 찾도록, 때때로는 이런 얘기예요. 때때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들이 만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아유, 저 사람 볼 것도 아닌데 뭐 참,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도록 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이 있어서 좀 급해지네요. 마음이. 죄송합니다. 자, 18번에는 여기 보면은 정답이 2번인데 이거를 우리가 단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단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의 연구 결과는 disprove 하면은 뭐뭇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뭇이 잘못됐다라고 입증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입증하는 것 같다. 어떤 생각이냐면 무엇이 exacerbate 하면 악화시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화시키다. symptom in cancer, 암 환자의 경우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 이런 동격이 되겠습니다.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어요. 동격의 접속사. 자, when undergoing chemotherapy 하면 암 환자를 위한 화학치료법을 겪게 됐을 때 환자들은, 즉 음식을 피하는 환자가 되겠죠. 일정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치료를 더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로도 덜 느끼고 약함도 덜 느끼고 위장장애 문제도 덜 느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뭇에 비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즉 일반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음식 안 먹는 것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틀렸다고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단식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 보게 되면, 19번에는, 자, 이거는 19번에는 이제 그 둥지를 짓는 동물들의 어떤 습성이에요. 새에 대한 습성을 다루고 있는데, 자, 둥지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본능적이다. 새들에게 있어서는 대체로. 그러나 to an extent, 가로로 묶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수고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둥지 짓는 일은 간주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학습된 행동으로 간주된다. 뭐뭐 때문에 이런 얘기죠. 새들 사이에서, 특히 같은 종 내에서도. 연구가들은 오랫동안 관찰해왔고 기록을 해왔다 그러니 무엇을? 새들이 짓는 것을, 둥지를 짓는 것을. 어떤 둥지냐면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의 둥지를 짓는 것. 답의 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이 성숙해 가면서 자라면서 더욱더 정교한 둥지를 짓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 시사해주고 있냐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학습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 그죠?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면 둥지를 짓는 일에 어떤 학습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뭘 관찰하냐면 새들은 be incline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be inclined to, 아무리 시간은 없지만 그냥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be prone to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be likely to, 이렇게 be apt to 같이 다 알아놓으세요. 항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liable to도 가능합니다.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덜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실수를 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경험이 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반복되는 표현을, 이제 이러한 경험이죠.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새들은 독특한 어떤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depending on 하면 뭐뭇에 따라서 이런 뜻이죠. 서식지에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운송이죠. 자, 집을 짓는 재료를 가져오는, 그걸 이송하는 일이 굉장히 아주 제한적인 어떠한 그 요인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컷 새들은 종종 적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아주 가까운 환경에서 근처에서 재료를 이용하는 일에 익숙해 있다. 거기에 적응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그것도 결국 자, 학습된 습관이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그 학습된 습관이 결국 그것에 의해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변화나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이 소재, 이 글이 좀 그 전체에서는 좀 가장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 글은 일반적으로 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만들어주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그림의 토대가 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경험을 확대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예술 작업이 완전한 이해와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이들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흥미와 상상력을 통해서 보통 의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아이들의 의미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림과 의미 창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해설은 보다는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미술 프로그램은, 아트 프로그램은, 자, 여기 make the use of 무엇을 최대한 이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최대한 이용하다. 자, 많은 가능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술 프로그램이. 자, 무엇을 위한 거야? 아이들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자, 의미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가능한 많은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의미를 만들고 아이들의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상상력으로 발휘가 되면서 아이들의 그것을 통해서 미술 수업을 통해서 의미를 창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This is the case of 뭐뭐도 마찬가지이다. 뭐뭐의 경우도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미술 프로그램이 no further than이죠. 뭐뭐보다 더 멀리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정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탐색하는 거야. 그냥 표면적으로 겉핥기식으로. 자, 학습 자료와 과정들을 겉핥기식으로 탐색하는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아이들의 삶과 관심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exploration 따라서 탐색이라는 것은 어떤 학습을 위해서 탐색은 어떤 체계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연속적인 그러한 학습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를 이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such structure 이러한 체계가 생략이 되게 되면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이 중요한 체계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려면 탐색을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미술과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학습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미술 활동은 피상적인 바쁜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비즈워크 하면 쓸데없이 바쁜 거라 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커리큘럼 하면 커리큘럼의 복수 형태가 되겠어요. 교과 과정이죠. 교과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과 과정들은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야만 한다는 얘기죠. In such a way that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얘기예요. 원래 in a way 하면 어떤 방식으로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항상 알아놓으시고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뭐뭐 하도록. 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들이 배울 내용의 어떤 질에 대해서 그죠? 그것을 아이들이 한번 탐색해 보도록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지식을 이용을 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뎃과 같은 방식으로 교과 과정의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먼저 아이들이 이 학습 자료가 괜찮은가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탐색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이미지가 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을 탐색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그러한 이미지를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고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mportant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of importance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탐색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을 하도록 아이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과 과정이 순서가 짜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이 is directed toward, is directed toward 두 가지 발음이 다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향하게 되지 않는다면, unless는 if not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이 이러한 쪽으로 향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미술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도 얻고 이러한 경험을 아주 컨크리트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얻는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게 얻어지도록 그쪽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러한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굉장히 약한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이것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컨크리트는 구체적인이고 significant는 중요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상 아이들이 어떤 것에 흥미와 상상력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의 의미 창출을 위해서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저께가 되겠죠. 3월 6일 날 그 경찰 제1차 영어 시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고.